최근 들어 감시와 통제에 익숙해진 자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개인정보를 온전하고 있으면서도 일상에 필요한 스마트폰과 디지털 결제로 나의 모든 활동 반경이 감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부의 정보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송 체계를 통해 소비 욕구를 부추기고 있으며 외부 노출에도 적지 않은 피해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6년 줄코 윌콕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통제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익명성이 보장된 디지털 화폐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오늘은 익명성 코인 중 대장급에 속하는 지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코인을 공부하면서 한층 더 높은 블록체인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코인 중 하나가 될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지캐시는 비트코인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드바이저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인물들은 비트코인 수석 개발자인 안드레센과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테주스의 설립자 아서 브라이트만입니다. 그리고 주코 윌콕스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를 설립하는데요. 주코는 1993년 한 논문을 보고 디지털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며 비트코인이 나오기 이전부터 디지털 돈을 만들기 위해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가 공개되었지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암호화폐에 대한 시도를 하지 못했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그 누구도 자신의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없도록 추적 불가능한 익명성 코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지캐시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2100만 개의 한정 수량으로 4년이라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블록 생성 시간은 75초이며 수수료는 0.0001 지캐시로 복잡한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익명성 기술을 포함하지만 거래에 대한 모든 내역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캐시는 이러한 이동에 관한 트랜잭션을 숨길 수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으며 송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수신자가 받기 때문에 수신자는 그 외의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G캐시는 여기에서 암호화 기술인 영지식 증명을 적용한 것인데요. 영지식은 스나크라고도 불리며 데이터의 정보가 비공개인 상태에서도 거래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즉, 코마드라는 발송자가 1이라는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유튜브라는 수신자는 코마드가 발송한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숫자를 코마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발송 정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캐시는 비공개의 거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 계좌도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과 같은 공개 거래도 가능합니다. 최근 이러한 시도를 위해 라이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익명성 전환이 가능한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영지식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지식 기술을 공동 발명한 샤피골드 와세르와 실비오 미칼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샤피골드 와세르는 이스라엘계 미국인 컴퓨터 과학자이며 실비오 미칼리는 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 컴퓨터의 보안 암호화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인물은 2012년 컴퓨터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암호화 과학의 복잡성 이론을 검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정작 그 키스케다의 어린이들을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논문 내용을 인용하자면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A와 B라는 두 개의 경로가 있으며 그 이동 경로 중 한 곳이 암호화되어 막혀 있습니다. 찰리는 A와 B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줄리는 아무것도 보면 안 되기에 동굴 밖에서 기다립니다. 몇 분 후 줄리는 동굴 입구에 와서 A와 B 중에서 하나의 통로를 고른 후 찰리에게 그쪽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정확한 위치로 찰리가 나오게 되면 비밀문의 암호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모든 수행을 100% 일치시킨다면 찰리는 중간에 막힌 비밀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통해 보내는 사람이 정보를 모를지라도 서로 간에 이런 검증을 통해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응용을 해보자면 모든 정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정보를 감추고 전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지식 증명 방식은 화폐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정부 사이트에서 전송 시 그 증명서에 포함된 이름만 필요할 경우 이름 외에 나머지는 암호화하여 비공개로 전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지켓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비탈릭 부테린도 지켓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코인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영재식 내용을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 겉핥기식으로 알아보는 게 정신건강상 이로워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켓이는 2016년 10월경 상장 시 큰 관심을 모아 3,000달러의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불과 2달 만에 40달러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17년 5월경 지켓이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는 JP 모건 캐시와 파트너십을 맺어 JP 모건 블록체인 플랫폼의 영지식 기반을 적용시키면서 지켓시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도 해당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등재함으로써 다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5월에는 370달러 선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14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켓시는 현재까지 50.35% 정도의 코인이 발행이 되었으며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채굴 보상이 20%는 개발자의 작은 불에 사용이 됩니다. 이 중 7%는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에 5%는 재단, 8%는 신규 메이저 보조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R&D, 엔지니어링, 규제 관책, 채택 및 수요, 창출 5대 분야에 걸쳐 구현되며 파트너사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켓시는 앞으로 디지털 현금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은행 시스템 및 스위프트 네트워크 국제 전신 송금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여 지켓시 거래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규제 기관 및 금융 중개자에게 투명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켓시의 사용 방법은 비트코인과 동일하며 지갑 주소와 QR코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2000년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시도이며 각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에 사회의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된다지만 반대로 실제 수요자가 누구인지 감독 관리할 주체가 없다면 세금 회피에 악용될 수 있으며 매매 환전을 이용해 자국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외환거래 위반, 그리고 자금 위반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테러단체의 자금 조달, 정치자금, 비자금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테러단체인 ISIS는 2015년부터 이 가상화폐를 활용해오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익명성 화폐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박이나 마약거래, 국내 N번방 사건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켓시와 같은 익명성 코인은 대부분 전 세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켓시 측에서는 이러한 해결을 위해 익명성 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려고 준비 중이면서도 오히려 익명성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함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테러단체, 마약거래, 정치 및 불법 자금들은 굳이 익명성 코인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 내역을 숨기면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피해는 오히려 서버에 저장된 대량의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지켓시가 현재까지 사회에 악용되는 사례와 연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익명성뿐 아니라 가상화폐의 등장은 단지 화폐의 개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 사회, 정책 변화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 제도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주코는 익명성 코인을 인터넷과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HTTP와 HTTPS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생겨났을 때 주소창의 대부분 주소는 HTTP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데이터가 많아지고 사용량과 그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 개인정보의 데이터의 보호가 논의되면서 이러한 보안 목적으로 생겨난 게 HTTPS입니다. 가상화폐 생태계에서도 현재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시기이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어 상용화된다면 보안적인 요소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90년대 초반에 대학에서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시에는 브라우저가 없었고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이었다.
그러다가 인터넷의 탄생으로 큰 변화를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1993년 월드와이드 웹이 탄생했다. HTML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배경에 이미지를 추가하고 링크를 통해 편집도 진행했었다. 당시 인터넷 거래는 보안상의 문제로 진행할 수 없었으며 1년 후 넷스케이프에 의해 SSL이 도입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이 암호화 HTTPS를 기본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발명은 수년 후 새로운 형태의 수많은 화폐를 도입시켰으며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요점을 잘 알지 못한다. 90년대 초반에 경험한 것과 매우 비슷한 느낌이 들고 있다. 작년 10월경 지켓이 한 간부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아니 5년 전만이라도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사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지켓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익명성이 주장했던 IP, HTTP처럼 또 다른 무엇인가가 수년 후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보호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나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국가, 정부부처, 기관 및 기업에서 더 필요로 할 것이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권력, 부의 자금 이동은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고 기업은 회계감사나 다양한 형태로의 로비가 이루어지기에 점차 가진 자들이 소유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위 10%가 가진 부는 전 세계의 8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10%가 사용하는 화폐는 모두 공정하게 사용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부터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시작된 주코의 노력은 단순히 돈을 벌려는 목적보단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킬 돈을 만든다는 자체가 당시 시대보다 앞서 나간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닐까 하며 암호 디지털 화폐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던 만큼 새로운 것에 갈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차에서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디지털 암호 화폐의 개발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이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켓이는 익명성 코인 중에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으며 나스닥에 상장될 만큼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협력과 그레이스케일에서도 긍정 평가를 받으면서 화폐의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FOMC를 통해 금리 조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며 제롬 파월 의장은 23년부터 금리 인상이 점차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점차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존재 가치가 없는 코인들이 사라질 시기라고 봅니다. 살아남을 코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또 그 기술력은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에 필요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정해질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익명성과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된 지켓이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